자, 우리가 이제 천지공사의 도수 세계를 간단하게 몇 분 살펴보면서 이제 개벽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이 우주의 진리 구성의 삼박자, 바로 이법과 신도가 하나가 돼서 사건이 전개된다. 우주 현상계 이 역사 사건, 헤아릴 수 없는 이 사연,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니다. 어떤 한 인생의 삶과 죽음을 볼 때도 우리는 좀 더 깊은 눈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왜 그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냐 이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용서의 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신사에서 보면은 반드시 이 우주의 자연 법칙, 이법이 근본이 되어서 거기에 신도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현실 세계, 우주의 현상 세계, 별이 태어나든지 또는 그 속에서 어떤 생명이 태어나든지 거기서 어떤 변화, 모습들을, 사건들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신이 들어야 된다.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흙바른 벽도 신이 떠나면 무너진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은 신이 들어 된다는 거야. 손톱 밑에 가시 드는 것도 신이 들어 된다는 거야.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이루지 못할 바가 없다. 지금 블랙 드라마에 보면은 이 비행기가 지금 떨어져서 다 몰살돼 죽는데 안경을 벗으면 신을 보는 아가씨야. 근데 지금 안경을 뺏겨갖고 실갱이 하다가 이제 안경을 벗고서 보니까 신 안으로 보니까 이게 큰일 난 거야. 지금 천상에서 죽음의 hin기가 내려와가지고 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붙어 있는 거야. 사주학으로 이제 트집을 잡는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은 다 그 시간에 죽기로 돼 있냐. 지금 이 신도의 문제, 우리가 신도를 볼 수 있을 때, 신도를 진정으로 체험을 할 때, 또 신도와 현실 세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서 이 세상이 실제 존재하느냐 하는 거. 이제 상제님의 도법에 보면은 이 신도와 인간 세계라는 것은 손바닥의 앞과 뒤, 내면과 외면과 같다. 대우주라는 것은 우리 인간 마음 안에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외부적인 물리적 공간에도 있는 것인데, 이 내면 세계 그리고 우주의 물리적인 그 외부 세계, 이거 일체다. 여기 이제 이 진리의 묘미가 있고 우리가 왜 꼭 수행을 해야 되느냐. 상제님께서는 이제 선천상극의 인류 역사를 정리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여름철 말에서 가을로 넘어가는데 과도기를 설정하신 거예요. 쉬운 말로 해원 시대다. 이 선천상극의 원통함을 끌어가지고 선천에서 이제 후천으로 넘어가는데, 상제님이 이제 천상의 우주 통치의 조화 정부를 세우시고 그 우주 통치 정부의 조화 정부가 지상 인간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역사 질서의 큰 전환은 바로 오선위기 도수,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여긴 전라도 순창 회문산에 오선위기 천지 대혈이 있는데 그 기운을 발동시켜서 이제 내가 천하 대세를 오선위기 기령으로 잡아 돌린다. 두 신선은 파는 데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이 바둑판 마치면은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린다. 다 함께 지금 5편 7장을 읽어볼까요? 현하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애기판은 이제 1차 세계대전, 일본과 러시아가 이렇게 한반도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실제. 그 다음에 이제 총각판은 중국과 일본, 이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서양 가서 불똥이 튀고, 상씨름은 이 남북 주인끼리 판을 나눠놓고 자유주의하고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 대결을 하면서 마지막 이 지구촌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요. 그래서 이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 이거 이제 하나의 우리의 고유 풍속 씨름판 놀이 언어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결론은 상제님이 전체 이 세계 통치의 대세를 보면은 이 조선은 바둑판이요, 조선 인민 백성들은 바둑돌이다. 그래서 3번 바둑을 두고 남북 주인끼리, 조선 사람끼리 두는 이 상씨름판으로 선천상극 천지 대세를 끝마감을 한다. 이거 개벽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자, 상제님이 어느 날 이렇게 태극 형상 선을 그리시면서 이것이 38선이다. 신음판 때는 조선에 38선에 두고 세계 상신음판을 붙인다. 지금 오선 위기에서 남북이 둘로 갈라져 갖고 이제 육자 회담이 됐는데 동북아의 역사 전쟁의 그 최종 마무리라고 하는 오선 위기 도수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 지구촌 대세에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남북 문제의 단편적인 식견으로 봐서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아니 남쪽에서 전쟁을 원하겠어요? 지금 북쪽에서 경제가 다 빵꾸가 나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전쟁을 원하겠어요? 아무도 전쟁을 현실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없어. 극단주의자 몇 명 빼놓고는. 지금 이제 인류 평화의 중심 주제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인데, 자, 남북의 마지막 그 분단의 역사 대결이 상신판인데 여기에는 지구촌의 동서 4대 강국, 바로 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 직접 바둑을 두고 있다. 이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이 오선위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 둘 것은 인류 역사의 원한의 뿌리가 윤임금의 아들 단주다. 제가 단주 묻혀있는 무덤을 가보니까 아주 조그만 움막도 안 돼. 어떤 무당 할머니가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이건 거지 집하고 같은 거야. 윤임금의 아들 단주가 동서방족은 한 형제다. 이런 이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은 거야. 자기 그 4대조 5대조 할아버지 황제 헌원이 중국 한족의 역사 시조 아니에요. 그래서 치우천한테 패해가지고 말이야. 그 직계 우순 윤임금이 바로 자기 할아버지의 정치 철학을 본받아가지고 동서방 분리 정책을 쓰거든. 근데 아들 단주가 다르거든. 그래서 밀어내버리고 당군조 출신 사람 순에게 2딸 아왕 여영 그리고 천하를 줬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단주를 인류 역사 원안의 모든 원안의 머리와 고로 삼아서 단주를 천상에서 이 세운 세계 질서를 다스리는 자미원에 붙여보낸다. 지금 자미원에 있잖아 그 양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주 해원 도수가 이 세계 질서 문제가 있고 단주의 원한이 4300년 전에 단주의 원한이 남북 통일 분단 역사의 궁극의 근원이다. 이건 매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당군조가 다 파괴되고 역사가 부정되는데 이게 이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10년이 흐를 수가 있어요. 20년, 30년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화 역사의 옛 영혼을 되찾는 그날, 바로 우리 분단의 역사의 그 사상사, 문화사, 이 원한의 역사의 그 연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냐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남북 통일 역사라는 건 너무도 지난한 역사의 대과업이다 이거야. 이게 무슨 뭐 어떤 전문가들, 어떤 정치 권력자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결론은 상제님께서 이 세계 역사 대세를 잡아 돌리시는데 당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엽에 동양 또는 아프리카 또는 태평양 작은 섬까지 서구 제국의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동서양의 기울은 판을 바로잡으려 하는데 워낙 이 동서의 판이 짝이 틀려가지고 겨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병난으로서 이 판을 바로잡는다. 20세기 현대사 100년을 어떻게 상제님이 도수를 짜놓으셨느냐면은 동양의 유일한 제국주의 그 일본이 이 조선과 중국을 잡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먹어봐라 이놈들아. 그렇게 해서 일본은 나의 큰 머슴이다. 일본은 장차 깔딱삼이 작은 머슴이요, 미국은 중머슴이요, 앞으로 중머슴이 들어가면은 상머슴 중국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요. 이건 천주님 외에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이 천지 대세판을
내가 이렇게 짜놓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일본에게 잠시 현아통일을 붙여주어서 서양 제국주의를 다 이렇게 몰아내고 하는데 머슴이 조선에 와서 주인의 집까지 뺏으게 함으로 앞으로 패망당하고 들어간다. 품삯도 못 받고 들어간다. 그러고서 이제 미국이 들어왔어요. 북쪽에 이제 러시아, 소련이 들어왔어요. 자, 이 미소가 남북 분단 선을 거놓고 우리가 타의에 의해서 이제 이 분단의 역사, 비극의 운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분단의 역사 이제 70여 년, 조금 있으면 80년, 100년을 향해 가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때가 됐는데 상제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앞으로 전쟁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전쟁이 천주님이 오셨는데 무슨 큰 전쟁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세계 전쟁이 있다. 지금 2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북의 한국 전쟁이라는 것을 이것을 제3차 세계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대 세계 전쟁사에서 보면은 나폴레옹 뭐 원정 전쟁이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10번째가 한국 전쟁이야. 한국 전쟁. 전 세계가 16개국 뭐 그 외 원조해서 제가 유럽을 가보면 아주 이 혈맹이라는 게 대단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키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 아주 대단해요. 그 유엔 국립묘지를 가보면은 추운 겨울날 그 미군 젊은 병사들 가족 같은 그 젊은 20대 병사들이 5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따가 와서. 그런 대전쟁이에요. 이 전쟁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상제님께서 이 상실임이 앞으로 한번 넘어가는데 그러면 전쟁이 있냐 없냐? 전쟁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의 평화의 문제, 남북 통일 문제, 아주 대전제, 근본 전제가 북한의 이 핵을 없애는 비핵화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칼루치 전문가가 남북 핵 전문가로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한 거 보면은 북한 비핵화의 로드맵, 그 일정이라는 것은 너무도 험난하고 멀다. 너무도 까다롭다는 거야. 그 한 조항 하나하나가. 그렇게 해서 완전 검증, 그것을 가서 직접 보고 그거 하나하나를 완전히 검증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멀국도 없다. 미국에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 과연 그 비핵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희망의 소식이 있어요. 상제님이 천주공사의 결론장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내가 이제 72dun을 써서 화dun을 트리니 나는 남방 삼요하니라. 이건 상제님 이 진리책의 우주관을 더 이제 깊이 공부하시면 이 뜻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을철에 오시는 게 아니고 바로 여름철에 인간으로 오신다. 이 토자리는 현상세계에 나타날 때는 화로 나타난다 이거야. 불로, 불의 계절에 오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원미륵불은 남방 삼요하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원래. 연산과 같은 천지의 불덩이가 구르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겠냐?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불을 묻어놓으라. 이제 이 화둔공사인데 화둔공사라는 게 뭐냐? 이게 불화자 묻을 둔자거든요. 여름철에 인류의 지혜로 만든 전쟁 도구가 됐던 또 원한의 역사, 마음과 영혼의 불덩어리가 됐던 이 불덩어리를 묻어야 가을 우주와 함께 탄생을 한단 말이야. 진정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완전한 죽음을 통과해야 우리가 가을철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보면은 화둔공사 이치, 그것은 바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여름은 화, 가을은 금이기 때문에 화극금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름에 이 불기운이 가을철 금기운을 녹인다 이거예요. 해체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5500년 전에 우리 태극기 8궤를 그리신 보기시가 천상에 받으신 이 하도, 용마하도를 보면은 남방화생토 해가지고 남방화에서 중앙토를 거쳐서 화생토, 토생금을 해서 중앙 10토를 거쳐야 된다 이거. 이것을 우리가 육아의 모든 경전 고전의 핵심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성리대전인데 제1권이 바로 이거야.
주령계 태극도설인데 이걸 보면은 바로 우주의 겨울철에서 목에서 화의 계절을 거치고 나면은 어디로 가? 그 다음에 바로 아래에 있는 하얀 동그라미, 저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무궁한 천주 하나님 아버지 성부님의 영원한 생명의 조화, 진리의 조화, 바로 이 10토, 그냥 토가 아니고 10토를 거쳐서 이게 가을 금기운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우주의 도통을 계승하는 진정한 구원의 진리 한 수신 것입니다. 전쟁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도 원치 않고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이 천지에 불을 화둔을 묻었다. 그러면은 아니 이 화둔이 묻었으면 그 핵폭탄이라는 것도 다 제거가 되겠네요. 그런데 실제 실무진들 현실 역사라는 단순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상제님의 도법에서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상하게 끝나는 거예요. 아주 전 지구에서 이 북한 공격으로 한반도 전쟁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상제님의 실제 가을개벽 공사의 천지 비밀이 뭐냐? 이 전쟁 문제는 바로 미국과 중국, 미중 강대국의 전쟁에 의해서 어떤 변수가 있는 거다. 그 변수는 결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상제님의 천지공사 상실임이 어떻게 넘어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통해서 깊이 파보시기 바랍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 개벽 실제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자연 재난과 또는 이 일상 생활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차가 나와서 갑자기 받는다든지 뒤에서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사고가 있어요. 이런 화재라든지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는데 재난과 전쟁을 당하지 않는 이 삶이야말로 참 우리가 그 일상을 그런대로 행복하게 밝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요. 상제님께서 운수는 좋건만은 목 넘기기가 어려우리라. 이 목을 잘 넘기면은 말할 수 없이 좋은 세상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방영됐던 바로 Only the Brave 9.11 테러 때 소방대원들이 수백 명 죽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큰 실화 사건인데 한번 잠깐 볼까요? It's like a run. We're getting 50-mile-an-hour wind gusts here. Prepare deployment site right here, now! Can't go back up there. There's no time, Jesse. Deployment site right here, right now. Let's go. Deployment site right here. Breaking in on Arizona 16, Granite Mountain Hotshots. We are in front of the flaming front. Granite Mountain, we're going to bring you the air tanker, okay? Got it. That's exactly where we want the drop. Operations Air Attack, you have a firm location on Granite Mountain? Air Attack, Granite Mountain, how do you read me? Air Attack, Granite Mountain!
한 사람도 생존 못하고 다 죽었는데 저 사람들 대개 20대예요. 가족들이 울부짖으면서 펄펄 뛰는 모습을 보면은 누구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천하대세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천지의 환절기, 여름철에서 이 가을, 하늘과 땅, 가을 우주로 들어가는 자연 질서의 전환기에 살고 있는 오늘의 인류의 그 대희망의 역사에서 그 마지막 시련이 있는데요. 자, 일본은 화판이요. 미국과 서양은 수판이요. 중국은 난판이요. 조선은 무슨 판이다. 이거 한번 도전을 통해서 살펴보세요. 자, 상제님께서 난의 시작은 38선에서 있지만은 이건 아주 작은 거야. 그러니까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려니 중국은 세계에 오고하는 발길에 채워서 노골이라. 참 엄중한 그러면서도 좀 특이한 언어를 쓰셨어요. 동서양의 발길에 채워가지고 녹는다. 이것은 중국이 해체된다 이거예요. 지금 중국 대국이 해체가 된다.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전쟁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앞으로 천지 전쟁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전 지구 차원에서 모든 크고 작은 전쟁을 이제 완전히 종식시키는 사건이 있다. 이 신사에서 볼 때 우주 법도로 오는 어떤 사태가 있다. 이것이 이제 병난인데요. 지금 중국은 등소평이 모택동의 1인 독재 체제에서의 그 폐단을 자기가 귀양댕기면서 너무도 뼈아프게 사무치게 느꼈기 때문에 팔로 체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우주의 팔원팔양 사상에서 온 건데 이 팔로 체제가 지금 무너져 버린 거야. 1인 독재로 다시 돌아서 버렸거든. 이제 이것이 하나의 원죄가 돼가지고 앞으로 거대한 이 중국 역사가 지금 아마 미국이란 대국하고 마지막 그 역사 주권 전쟁을 하려면은 이제 저런 체제도 아마 자체적으로 이제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인류의 미래 가능한 임박한 전쟁은 바로 미중 세계 전쟁이다.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나와서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 내용을 사실은 더 현실감 있게 우리나라 김진명 소설가가 사실을 좀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게 미중 전쟁인데 여기를 보면은 그 미국을 움직이는 기사단이 회의를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라든지 무역 적자라든지 미국의 지금 아주 긴박한 그 경제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전쟁을 하는 것이 유익하냐 안 하는 것이 유익하냐. 결국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이라든지 달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넘으면은 그 중국이 이 첨단 무기 개발을 미국이 그걸 손쓸 수 없는 상황을 넘어가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싶어도 늦는다 이거야. 만약 그 전에 한다면은 결론은 미국이 30조 달러 이상의 이득을 보게 되고 역사 종주권을 계속 잡게 된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 책이라는 게. 그 내용 핵심이라는 게. 미중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그 자본주의 경제 논리로 이렇게 전쟁이 나는 거고 가을 개벽의 이런 여러 가지 자연 재앙이라는 것은 우주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시간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연 개벽의 문제는 좀 짤막짤막하게 영화를 간단하게 1, 2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어요. 결론은 자연은 선천은 중심축이 기울어져 가지고 윤역을 쓰고 있어요. 꼬리가 달려있다 이거야. 366 우주의 봄철. 여름에는 지금 365 4분의 1일. 이건 윤도수라고 그래. 시간에 꼬리가 붙어 있어. 여기는 인간의 영혼 속에 기쁨과 동시에 슬픔을 허무한 고독감을 그리고 희망을 향한 열정을 끊임없이 고동치게 한다. 그런데 이제 원형 시간대가 나오는 거야. 이 우주의 진리의 원형, 우주의 원십자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주 사정방 정동서남북의 강한 이 진리의 의지가 모든 인간 속에서 솟구치는 이게 1년 360일인데 음력과 양력이 같아요. 날씨가 늘 사시장춘 비슷하게 온화한 거야. 이게 사람들이 썩낼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천지의 생존 환경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자, 가을 개벽으로 변화가 올 때 상제님께서 후천이 되면은 음력 설날이 지금의 음력 2월, 묘월이 이제 후천에 가면은 음력 1월이 된다. 떡국 공사를 보신 게 있는데, 이 자연 개벽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결정적인 것은 한순간에 기둥 하나를 끌어안고 도는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가을 개벽은 되는 거지만, 자연 개벽이 성취가 되지만은 전체 하추 교육은 그 재앙이 오는 것은 3년 개벽이다. 3년 개벽이 심해지는데요. 자, 자연 개벽에서 우리가 지진과 화산 폭발과 쓰나미인데, 미국이 이제 갈라지는 것을 뭐 여러 사람이 얘기해, 스칼리온이라든지 뭐 그 외 사람도 미국이 동서로 반 쪼개진다. 자,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The fault should reach Red Plains in less than 90 minutes. This is going to be tight. It's opening up. It's opening up. 그다음에 하와이가 물에 들어간다는 걸 모든 예언자들이 얘기하는데, 아메리카의 샌프란시스코, LA가 한순간에 없어지고 뉴욕도 한순간에 없어진다. 워싱턴은 많은 부분이 파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잠깐 보겠습니다. The fault has pushed through Houston and is continuing to move southwards. I don't believe it. What's happening? It's breaking through to the Gulf, sir. Although it is with heavy hearts we mourn those we have lost, it is with profound gratitude that we cherish those who have survived. And while we are now divided geographically, we will not be divided spiritually. For it is only by standing together as a single united country that we will have the strength and courage needed to face this new day. 이 대지진에는 현대 전문가들이 전 지구에 안전한 도시가 없다. 지구촌 해변 가까이 살고 있는 그 주민 수가 지금 75억, 이제 80억을 앞두고 있는데 약 4분의 1 이상, 20억 이상이 해변 주변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해안에서 한 500km 거리에 있는 그 주민들이 약 지구의 주민 65%에 해당된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지진 하면은 20세기 최대의 재앙, 20초 만에 24만 명이 한순간에 죽은 당산 대지진인데 실제로는 현지에서 60만 이상, 한 80만까지도 사망을 했다. 이 처절한 중국 영화 대지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 영화를 보면은 낮과 밤에 이제 일어나는 그 두 가지 아주 인간 산지옥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들이 갇혀가지고 어머니가 구조대하고 아주 절규를 하는 그 모습, 그 대화하는 내용, 이제 그런 참극. 그 다음에 당산 대지진 그 박물관, 기념 박물관에서 우리가 이제 사진도 여러 장 찍어왔는데, 일본의 문제는 이제 일본 침몰이 우리 한반도의 동남아 해안에 직접 영향을 준다 상식으로 잘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미 백두산과 동경 근교에는 지금 그 후지산이 거의 동시적으로 폭발할 수가 있다, 또는 어떤 선호가 됐든지 앞으로 대폭발이 있는데 이게 임박했다는 거야. 오늘 저녁 내일 아침에 폭발해도 이상할 게 없다. 인류 역사상 아주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이 백두산 폭발이다, 이런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일본 침몰은 이미 70년대 일본 침몰 소설책이 나왔고 과학에 근거해서 같은 해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해도부터 본주, 구주 이렇게 해서 쭉 화산 지진 폭발이 되면서 일본이 물에 들어가는데, 한쪽에서 이제 조선을 향해서 배 타고 오는 어민들이 쓰나미가 오니까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도 고집 부리다가 가랑잎처럼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장면도 있는데, 수상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일본 침몰 잠깐 볼까요? 키다노 케이호라고 하는 일본의 그 주문을 읽는
일종의 밀교 계열인가 본데 이 스님이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나온몽 장로님이 동방의 한나라 번역해 놓은 것이 이제 정리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결정적인 이 계기에 한국이 앞으로 이 세계의 문화 종주가 된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로 생존을 하게 되고 일본 사람은 약 20만 산다. 근데 제가 제주도 가서 이제 답사를 한 10여 년 이렇게 하니까 그 살아계셨던 그 3인방 보천교 때부터 신앙했던 분 10만 정도 산다 그러는데 상제님 말씀은 도전해 보면은 일본은 시종자 찾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일본은 한 99%가 다 없어지는 거야, 이번에. 이제 그런 그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인과의 문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간 개벽의 문제, 춘생추살과 천지조와 태을조 간단히 살펴보면은 주제성구에서 이때는 천지성공 시대라. 이때 진정한 성공이란 뭐냐? 이제 성공에 대한 정의를 인간으로 오신 천주 아버지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천지의 뜻과 꿈을 이루는 자가 이루는 성공이다. 천지 사업을 해야 된다. 그 천지의 목적성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천지의 원주인 천주님의 새로운 진리 판밖에 나무르는 법, 이 진리 공부를 해야 우리가 역사의 과거 문제도 정리가 되고 현재 인류의 삶의 생산 문제, 앞으로는 인류의 새 문명 이야기도 정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개벽은 자연 개벽과 문명 개벽을 근본으로 해서 천지에서 인간 농사 추수 사업을 하는데 바로 그 우주의 법칙이 뭐냐? 그 자연계의 그 불문율. 그것은 한마디로 이 말씀이에요. 다 함께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으로서 이루어지느니라. 천지는 호생이야. 천지 대덕활인이다. 천지의 대덕이라는 건 생명을 낳는 거다 이거야. 천지 대덕활생. 끝없이 낳고 또 낳는 것이 바로 그게 변화다. 여기다. 천지 대덕도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서리발로 한번 내리친다 이거야. 하늘에서 봄 여름에 끊임없는 생명만 나와서 종자만 퍼뜨리는 게 아니고 감은 오고 오르면 이렇게 내려오고 왕래 진태가 있듯이 한번 생장 양의 운동을 하면은 엄정한 음의 숙살 기운을 내리쳐가지고 질서를 바로 세운다 이거야. 이게 이제 가을철의 추살 운동인데요. 천지의 엄정한 춘생추살의 법도에 우리가 크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 가을에 이 천지 추살바람이 이제 서풍이고 금풍이고 바로 그것을 주재하는 신의 주권자를 우리가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의 인간 농사를 거두는 인간의 참종자를 거두는 우주의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 천주 아버지 성부님을 우주 원리로 음양 철학의 언어로 서신사명이다. 나는 서신사명이니라. 서신사명 수부사명. 그래서 이 인간으로 오신 천주 아버지 상제님의 가을 개벽의 도법은 서신사명 수부사명이 아주 진리의 암호판이에요. 아버지는 서신사명으로 오시고 어머니 하나님은 수부사명으로 오신다. 이건 천지의 인간과 신명의 큰 어머니다. 머리 숫자거든. 지엄이 붙자. 지엄이 붙자. 그래서 아버지만 오시는 게 아니고 어머니도 함께 오신다는 거야. 이건 서교 이런 데는 전혀 없는 거야. 신관 자체가. 이건 선천 상극 세상의 과도기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을의 정신은 뿌리를 찾아야, 너희 뿌리를 찾아야 생존한다. 천상의 모든 조상신들이 개입을 해서 자손 하나를 끄집어내려고 한다. 60년 기도해도 자손 하나 못하는 조상도 부지기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원시반번의 도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또 괴로운 일이 있어도 자기 부모 조상을 잘 섬기는 이런 감사한 마음,
보은이도 이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 가을 개벽에는 이제 모든 조상과 자손들이 같이 내려와 가지고 자손은 하나인데 조상은 여러분이야. 살아있는 할아버지도 그러고 한 1000년씩 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후천 선경에 참 말할 수 없는 그 장대한 정말로 황홀한 이 새로운 세상의 풍광을 도전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인간 개벽인데, 자, 세상에 이 지구촌에 큰 전쟁이 날만 하면은 그 대전쟁을 실제로 마무리 짓는 병난이 있다. 그래서 나는 병난이 크다. 그래서 이 가을에 병난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지구촌에 있는 상극의 비극의 전쟁과 모든 분쟁을 막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인데, 상극의 역사의 최종 종결, 나는 병난이 크다. 그렇게 해서 이 병난이 전 세계 3년이다 이거야. 상제님의 그 공사에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병, 이 괴질병이 천하에 이제 3년 굽이치는데, 그때 너희들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에 사무친다. 그때는 자식이 지중하지만 손목을 잡을 겨를이 없다. 신을 돌려신을 정신 자체가 없다. 선반에 무슨 약을 꺼내 먹을 정신도 없다. 별의별 말씀이 다 있어요. 도전을 보면은, 도전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 이 병난이 오는 천지에 이런 그 병난 경계령이 먼저 오는데, 바로 시두가 다시 대발을 한다. 근데 이것을 제가 답사를 계속 해보니까 상계님 공사 말씀에서 시두는 어디에서 온다 하는 그런 증언이 나와 있어요. 시두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온다, 이런 말씀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의통을 알아둬라. 의통이라는 것은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 가을 우주 새판 후천 세상을 열어놓으시는데, 내가 낸 이 법이 진법이다. 그래서 이 의통법과 이 태을주를 전수받는 것이 이제 불교로 말하면 도솔천 조화 부처님, 구원의 부처님, 미륵불 이 가을 천지 후천 5만년 도법을 받는 실제 진리 핵심 내용이란 말이야. 진리 핵심 내용. 그리고 인간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병난 극복과 바로 수행이다. 그걸 극복하는 생활 수행인데요. 이 생활 수행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이제 왜 사람 농사 추수를 하는 인간 개벽기에 천지조와 태을주를 읽어야 되는가? 현대 문명사의 출발점은 바로 천주님이 직접 자작하신 나의 주문, 나의 만투라를 읽어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주원의 대가. 지난 1만 년 인류 문화의 깨달음의 영원한 근본 주제 태일이도, 이것이 이제 전라도 한평에서 김경수라는 분이 50년 천지에 기도하고 밤낮으로 수행을 해서 천상에서 받아내린 주문이 있는데, 이것을 천주님이 완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벽할 때는 태을주를 읽어야 살 수가 있다. 태을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니 태을주를 읽지 않는 자는 그것은 살 수가 없다. 이거 다 죽게 된단 말이야. 태을주는 천지 수기저장 주문이니 병이 침범하지 못한다. 태을주는 후천 밥숟가락이다. 이게 천지의 5만 년 무궁한 녹을 떠먹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고요. 5만 년 운수 탄 사람이라야 태을주를 읽게 되느니라. 그래서 태을주는 안내성 성도에게 이제 태을주를 전수했다. 실제 공사는 태을주를 파신 거야. 300냥을 천지 녹으로 바치게 하시고, 그 안내성 성도에게 태을주를 전수하셨는데, 이 태을주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 태을주 자체가 이렇게 대우주의 진리의 원 중심 근원이기 때문에, 우주 성령의 절대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한국 배달 조선의 황금 시절 창세 역사 문화 정신을 알 때 이제 태을주 정신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 있는 김선탁이라는 지금 살아있는 도인인데, 이 양반이 10대 때 그
그 4.3 사태 때 막 창으로 옆구리 찌르고 사람들을 너무 잔혹하게 살해하는 거 보고 막 거기서 구토하고 몸이 그냥 얼어붙고 그러고서 그 뒤에 숨을 못 쉬었어요, 이 양반이 평생을. 그러고서 이제 상제님 도를 만나가지고 평생토록 태을주 읽었는데 동굴에 들어가서 이 양반이 나오질 않고 3년 동안 읽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본부 태을궁에서 수도를 하는데 이 양반이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지금 86세 아주 대단합니다. 그 대실력 공부라고 해서 4사람을 우리 도에서 뽑았어요. 남자 둘하고 여자 둘. 3년 동안 하는데 3년 끝마친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 원래 그 몸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냥 뭐 20대 30대는 뭐 25까지도 못 산다고 해놨거든. 그 사변 당시 그냥 막 겁집어 먹고 뭐니까 공포증이 생겨서 막 불안하고 뭐하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그냥 이 호흡이 바빠서 이 걷들 못했어요. 도저히 그냥 수련받은 것으로 그냥 몸이 그 도움이 상당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됐구나. 예, 그 후에 또 그 수련받을 때도 그냥 그때는 우리 그 김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를 하고 나하고 둘만 그냥 그 굴 속에 들어갔는데 108일 도수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시대 판 그 산 굴인데 그 굴이 들어갔는데 그 제일 중심지 제일 깊은 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냥 바깥에 어둡고 그 방랑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밤낮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주문을 이제 몇 가지를 읽은 거예요? 주로 읽은 많이 주로 태을주 위주로. 주로 태을주. 예, 태을주 위주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굴에서 두 사람이 한 거예요 그때? 예, 108일 도수? 예. 그래서 그냥 거기서 108일에 나와서 108일 끝나고서 그 끝나서 다음 그냥, 단계? 예,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는데 그때는 36일 그냥 동안 하는데 36일?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수도하고 몸이 굉장히 체질적으로 변화가 된 거죠. 병이 없어졌나 그래?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그냥 뭐 변화된 거죠. 지금도 그냥 계속 나는 이 주문을 한두 시간 안 읽는 날이 없습니다. 김서탕 선생이 제주도에서는 하여간 주문을 제일 많이 갔다. 많이 읽었죠. 지금은 아주 철성이 돼가지고 아침에 트럭을 몰고 가서 바닷가에서 나는 한두 시간 정도는 늘 태을주를 읽는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제 최종 결론이 의통전수, 태을주 천지 조합 공부인데 사람은 왜 수행을 해야 되냐?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상제님 말씀은 도를 닦는 자는 그 영체가 정원이 굳게 뭉쳐서 영원히 흩어지지 않는데 도를 닦지 않는 자는 그 정원이 흩어져 가지고 연기와 같이 없어진다. 그 영체가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체의 영생을 위해서 영속적 지속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도를 닦아야 된다. 인간의 모든 병이라는 것은 몸속에 생리적으로 오장육부에서 누적이 되는 담인데 동의보감에는 17가지 담이 있잖아요. 음병이니 뭐 담병이니 해가지고 우리가 태을주를 읽으면은 수행을 하면은 몸에서 기억이 돼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산책을 하면서도 그날 생리적으로 쌓인 그 담이 스스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일반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면은 맑은 담이 목에서 나오거든. 목에서 늘 그날 축적된 것을 쏟아낸다 이거야. 그리고 이게 축적되면은 장부도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망가지고 상하고 썩고 그러고서 결국 죽을 때 모든 인간은 이 담도가 막혀가지고 숨 못 쉬어서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맑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날 생리적으로 쌓이는 여러 가지 현상에서 쌓이는 담을 토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도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야. 모든 질병은 담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행의 놀라운 효과는 미국에서 지금 이제 메디테이션, 명상 또는 수행 문화 이런 정신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육군사관학교에 지금 이 수행이 필수 과목이야.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일부에서 미국 전역으로 지금 이 수행을 필수로 하고 있어요. 서구에서 불고 있는 수행 열풍. 미국의 학교에서 명상이 유행하고 있다. 명상이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볼티모어의 한 학교에서는 체벌 대신 명상의 방으로 보내도록 교칙을 바꿨다. 이후 아이들의 행동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I guess
start to feel really happy because I got that meditation. Inhale and up.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문제학교가 명상 수행의 힘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비시타시온 밸리 중학교는 살인 사건과 마약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에 있는데 2007년에 미국 공립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침묵의 시간이라는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큰 효과를 보았다. 처음엔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했던 브리스콜 교사는 학생들이 더 행복해 보인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집중력도 좋아져서 가르치기가 수월해졌다. 아이들이 교내에서 싸우는 빈도가 급격하게 줄었다며 수행이 가져온 변화에 놀라워했다. 전교생이 500명인 비시타시온 밸리 중학교가 2007년에 침묵의 시간을 도입하자 정학률이 45%로 낮아졌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0년 학기에는 학교 출석률이 98%로 올랐다. 지금은 졸업생 20%가 지역 명문 로웰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프로그램 도입 이전에는 이 명문 고등학교에 한 명이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였다. 작년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서 진행한 학생 건강 조사에서 놀랍게도 비시타시온 중학교의 학생들의 행복 지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높았다. 버지니아 사관학교에서는 후보생들이 효율적으로 전사가 될 수 있도록 교수들이 수행을 가르친다.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사관학교에서 후보생들의 정신을 단련하기 위해 명상 수행 강의를 개설했다. 버지니아 사관학교 심리학과 젤맨 박사는 진정한 전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변화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전사가 되기 위해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훈련이 필요하다. 수행은 후보생들이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휩쓸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미국은 우선 스트레스, 이런 긴장, 갈등, 경쟁 이것 때문에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즐겁더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침, 저녁 또는 낮에도 잠시라도 수행을 즐겁게 하면은 여기에 대한 세 가지 효과를 얘기하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유전자가 활성이 된다. 또 하나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게 이제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무엇보다도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걱정이 없어진다. 대부분 몸이 망가질 때 보면 온갖 염증에 걸리거든. 염증이 많아지면서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거워지고. 가장 놀라운 결과는 이 텔로미어를 늘려주는 효소, 텔로머레이스라고 하는 항노화 효소, 바로 이것을 활성화시켜준다. 노화를 조절하는 효소를 증가시키고 자가치유, 항상성을 높여준다. 패트리시아 캐링턴이라고 하는 여성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연구 책에서 수행을 하면 뇌가 전부 함께 조화되고 진동을 한다 이거야. 좌뇌 우뇌가 그냥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서 이런 놀라운 현상이 우리 뇌에서부터도 이렇게 일어난다. 불안이 해소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영성이 맑아지고 진정한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자기 스스로가 체험을 하면서 이 대우주의 신비, 조화, 생명력이 내 몸과 마음, 이 육신의 생명 회로 속에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오프라 윈프리하고 이제 디팍 차프라가 방송국 만들어 가지고 21일 그 수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홈사운드를 따라서 자기들이 그 주문으로 이렇게 메디테이션을 한다. 그래서 수행을 통한 신비 체험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생명 기체험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일상의 이런 어려운 마음, 스트레스가 다 이렇게 정화되면서 학생들이 보면은 한 50%밖에 출석을 안 했는데 막 90% 이상 출석을 하고 인류 고등학교를 많이 진학을 하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랬다. 인생의 행복 지수가 가장 쉽게 전혀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벽기에 이 태을줄을 읽는 것은 상제님께서 사람 살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대장부가 천하를 건지는 공부를 해야지 어찌 저 혼자 도통을 하려 한단 말이냐. 헛공부니라. 어디 깊이 들어가서 말이야. 굴 속에 들어가서 10년 20년 30년 청춘을 소모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도통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 내가 도통문을 잠궈버렸느니라. 이 태을주는 이제 왜 중요하냐. 태을주의 우주 사상은 모두 크게 하나 되는 태일이 도인데, 인간으로신 천주 아버지 성부님께서 태일의 새 희망의 역사의 도를 오손에게 도수, 지구촌 세계 정치 질서의 바로 중심핵, 세계 역사 질서의 중심핵, 바로 남북 분단의 경계선 38 휴전선에다 여기다 걸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해체되는 순간 전 지구, 온 우주, 인간과 신과 생명이 모두 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런 가을 우주 개벽의 새 역사 탄생의 구원의 비밀 코드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우주 생명의 역사, 깨달음의 역사의 진리 핵심인 천주님이 완성해 주신 천지조와 태을주 주문 정신의 결론 주제인 것입니다. 인간 개벽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옛 묵은 기운을 다 떨고 내고 어둠 속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영혼의 죄를 졌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다시 세우고, 남은 한 생애를, 소중한 생애를 내가 세상을 위해서, 가정과 조상님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즉 가을철의 이 우주 열매 진리를 만나서 나의 참된 자아, 진화를 세우는 진정한 가을 열매 진리 체험에 일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전라도 고부 갱망리 이 땅에 오신 천주님, 정산 상제님께서 만구할게 남조선이여 청풍명월의 금산사라, 문명 개화 삼천국이요 도수름통 구만리로다 말이야. 조선에서 열려 퍼지는 이 가을 천지 개벽 소식, 자연 개벽과 문명 개벽과 인간 개벽, 이 온 3개 우주가 이번에 천주 아버지의 새진리 손길에 의해서 거듭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이들, 앞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지구촌의 우리 대한의 형제 자매분들이 지금은 이 우주의 환절기다.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때다. 이때는 진리의 눈동자, 우주관의 결정판인 우주 1년 이야기 선우천, 인류가 반드시 살아야 되는 두 하늘 선천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는 인류의 소망과 학수고대혼, 바로 인류의 그 꿈의 이상 낙원 세계, 지상 선경 낙원, 현실 낙원, 바로 지상 천국 5만 년 세상이 이제 활짝 열리는 이 관문에서 항상 염려물망 태울 줄 아시고, 또 가장 소중한 나의 보금자리, 내 가정 가가도장을 이렇게 만드시고 후촌 5만 년 새진리 원전 도전 진리 공부를 아주 신명나게 한번 10번 이상, 누구도 10번 이상 정독을 하시고, 상제님의 이 대학이 지금 문이 열렸어요. 후촌 5만 년 후촌 대학이. 그래서 반드시 좋은 기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적극 도장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상제님의 진정한 이 태을주를 제대로 읽는, 천주님이 직접 전해주신 만드신 10개의 주문이 있어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전수받으시고 함께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 내면 세계는 함께 함으로써 함께 주문 읽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진리를 공부하면서 그 기운이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그 부부나 또는 부부관계에서 또는 부모님, 형제, 자매 간에도 우리가 소중하게 만난 상제님 말씀대로 삼생인연으로 나를 쫓는다. 조상의 음독으로 나를 믿게 된다. 너희들은 매사에 일심하라. 일심 가지면 안 될 일이 없다. 이제 우리가 좀 뭐 늦은 감도 있는 것 같고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나라 문화 역사에 참 관심이 적었고 그렇게 남의 정신으로 살아온 것도 있는데, 우리 역사 문화의 진정한
9,000년 역사 최종 결론 동학문명 참동학의 증산도.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인간으로 신 천주 아버지의 도 무국대도 증산도 늦게 만난 것이 너무도 내 인생에 한스럽다. 많은 분들을 보았어요. 희망을 가지시고 주변 모든 이들에게 우리 역사 문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1만 년 진정한 대도 이야기 증산도 상생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개명 문화 북콘서트를 들으면서 우주에도 1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목적이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감동받았어요. 군산 전라북도 이쪽에 동학의 안에 그 발상지고 근거지라고 보고 또 백제 문화권의 하나의 뿌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또 국제 정세라든가 북한하고 우리 한국이 지금 이렇게 하의 무드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내막에 더 깊게 숨어 있는 그런 것을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 개벽이 먼저 와야 인간 개벽도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됐었습니다. 아까 종사님께도 말씀하셨듯이 너나가 없이 잘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없이 자연이라는 것은 뭐 일시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이니까요. 이제 거기에 우리 인간은 속수무책이다 보니까 깨어나야 된다. 새로운 시각에서 이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개병 문화 북콘서트 정말 감흥이 깊었는데요. 사실 이 군산은 병겁의 시작이라 그래서 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 때는 약간은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현재도 있는 뭐 기후 변화라든가 우리 인류가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환란을 우리 스스로가 함께 마음을 합쳐서 상생의 길로 가야 된다는 메시지는 우리 전 세계 인류들에게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밝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